1월 25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앵커리지보다도 더 춥고 남극보다도 더 춥다고 합니다. 정말 이 꽁꽁 국민들을 얼리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이제 이 정권이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가는 이반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문 정권에 좀 불쾌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RN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와 데일리안이 공동으로 한 조사에서 56.7%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또 다른 조사에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59.8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만에 6.2%가 떨어져서 59.8을 기록했는데요. 지난주에는 6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6.3% 오른 35.6입니다. 자, 이렇게 50%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할 때는 9월 셋째 주에 65.6이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좀 잘못 가고 있다 해서 65.6이 최저였는데 이제 59.8, 다른 조사에서는 56.7도 나왔습니다. 아마 여론조사 회사들이 겁이 나서 오자를 잘 못 달았을 건데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막 무너지는 여론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 현송월 정근당과 북한의 열병식 2월 8일 한다는 열병식 등이 지지율 하락에 기여했을 거다. 내가 이 여론조사 회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잘 안 믿습니다. 대략 그들은 자신들 생각에 따라 이야기를 하지요. 자, 비트코인으로 이 정권이 최저임금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노출시켰고 20대, 30대가 현 정권의 본질을 깨달아 가고 있고 현송월 사태에서 기분 나쁜 사람들의 입장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월 2주차 조사에서 리얼미터에서 70.6인데 지난주 4.6% 떨어진 66%에서 이번에는 6.2% 떨어진 59.8입니다. 자, 이 정도면 2주 만에 11%가량 떨어졌는데요. 이런 속도로는 한 10주만 지나면 지지율이 남는 게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지율은 TK 지역과 보수층 무당층에서 크게 하락을 했고 이 젊은 층에서 어떤가는 말하지 않고 있네요. 여론조사에서요.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으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민 시각을 의식하면서 좀 해라. 그래서 문 정권이 지지율 떨어진 문 정권이 남북한 물밑 비밀 거래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TV에 평론가라는 사람 중에 정권 빨아주는 앞잡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인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문바들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7, 80%인데 힘을 실어줘야지 뭔 말들이 많냐 했어요. 자,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 그러면 그 논리를 역으로 하자면 국민 의식하면서 몸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국방까지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조선일보 칼럼이 실렸어요. 올림픽 후에 결국 북핵은 그대로 있다라는 현실이 우리가 또 깨닫게 될 건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 리 없고 미국은 북이 반경 못할
공격 대상이나 반격 수위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군을 12만 명을 줄인다니 이 제정신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견이 나와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처음부터 정권 출범부터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인도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할 것이지 12월 말까지 10배가량 뛰도록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놨다가 뒤늦게서 규제를 하는 척 안 하는 척 말만 흘리면서 폭등가 폭락을 반복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의 코 묻은 피 묻은 돈을 지금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수조사 하라고 하니까 정부 정치인 주요 공무원 이 관련 공무원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한 사람 없는지 전부 전수조사해라 하니 청와대에서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오더니만 싹 사라졌어요. 전수조사하면요 정말 가관도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신문 방송들은 거의 비판 없이 추종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혼란에 대해서도 그냥 정부가 밀고 가니 따라라고, 더 나아가서 노동개혁 문제에서도 이제 노동개혁은 사라졌고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이사까지 기업들이 받아라. 자,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들을 그냥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에 있어서는 이제 강남에 재건축하는데 최고 8억까지 세금을 이렇게 먹이고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심지어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점 인정제를 해서 그야말로 강남 집값이 올라갈 만한 대학 입시 정책으로 유도해서 보다 못한 대학들이 절대평가제를 하려면 내신을 반드시 논술시험을 쳐서 변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면 누구를 뽑아야 될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강남 8학군을 키워주기 위한 부분에 문정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립하는 모양새까지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이 정권이 지금 북한과 한 건을 해서 끝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성월이 1박 2일간 내려와서 설치고 다닌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한창이었는데, 자, 한국에서 북측으로 간 선발대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오늘 북측 선발대 8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경의선 육로로 온다고 합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선발대와 함께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충북 진천 선수촌으로 이동해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이렇게 합류할 거라고 지금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오는 이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선수 12명에 코치 1명, 지원 인력 2명, 지원 인력은 감시맨들이겠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북한에 무슨 전야제를 같이 하니 마식령 스키장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 하면서 지난 23일 날 2박 3일 일정으로 이 통일부 국장을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체가 지금 감감무소식이에요. 자, 정부는 선발대 방북을 추진하며 처음부터 남한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선발대가 금강산 문화공연과 마식령 스키장
점검을 위해서 그래서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원산의 갈마 비행장을 이렇게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원산까지도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이것도 아마 비행장도 뭐 수리를 해주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이 또 서로 조건에 들어있나 봐요. 지금 뭐 한국 선수단이 그 가서 훈련을 올림픽 앞두고 할 것도 아니고 올림픽과 관계없는 선수들 몇 명이 가서 한다는데 그걸 굳이 올림픽 앞에 열흘 안에 하니 안 하니 이러면서 집어넣은 것도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겠죠. 그런데 원래 금강산 문화재와 이 마식령 스키장 이야기가 우리 입으로 나왔다 하니 할 말도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니 북한이 그래 금강산에서 문화재를 전야제격으로 하고 마식령 스키장에 와서 훈련을 하자 하니 지금 선수단 출전하는 선수들은 할 형편이 안 되니 그래 가들이 아니라도 딴 애들 2진이나 3진을 좀 보낼게 해가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러 간다고 점검단이 가고 있고 거기에 또 근처에 있는 비행장까지 점검하러 간다는 것은 뭔가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강원도 고성에서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원산까지 거리가 얼마 된다고? 제가 볼 때 200km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100 몇십 킬로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요? 어디서 타고 갑니까? 서울서 타고 갑니까? 제주도에서 타고 갑니까? 그걸 점검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온 선발대 현송우리는 어디 가서 뭘 처먹고 뭘 타고 다니고 뭘 점검했고 몇 분간 했고까지 37시간이 낱낱이 해부됐어요. 화장실에 몇 번 갔는가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기생충 있는가 없는가 하고요. 그런데 우리 선발대는 북한에 갔는지 안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야기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역이 감추어져서 언론사에서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25일 돌아온 후에야 관련 활동 내용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간 우리 대표단의 활동 보고는 사후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 앞에 공개한 것과 실제로 지금 북한에 가서 선발대라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접촉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른 거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사진과 영상 외에 선발대의 활동 사항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제한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협조로 마식령 스키장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간에 전화 연결은 됐지만은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장치가 없어서 어이 선발대 살아서 죽어서 밥은 줍디까 밤에 불은 떼 줍디까 이런 것밖에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정부는 현송울이 왔을 때도 스카이베이 강릉 호텔과 평양 간에 전화선을 연결했는데 현송울은 쓰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쓸 필요가 없지요. 한국의 언론들이 북한에 낱낱이 시간 분 단위로 보고해 주는데 YTN만 틀어놓고 보면 되지 북한이 뭐 하려고 그걸 통화를 현송울이하고 하겠습니까? 자, 통일부는 북측에 간 선발대가 잠자리에 이상이 없고 제가 뿔 때 주든가 이야기했잖아요. 딱 잠자리에 이상이 없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측 관계자들과 만찬도 했다. 그럼 밥은 미겠지요. 밥도 안 미겠어요? 그러면서 공연장 등 시설 점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요. 6.15 남북회담을 할 때 처음부터 4억 5천만 불을 북한에 주고 그 결과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척 했다가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연평해전이 터져서
아주 꽃같은 우리 병사 6명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4 정상회담을 할 때 2007년에는 아프간 인질 석방금을 갖고 가가지고 국정원장이 직접 가지고 가서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북한의 정상회담용으로 줬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림픽을 하고 남북 간의 모종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뭔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그런 내용을 알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 높다고 아나무인으로 밀어붙이던 문정권요.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지지율 50%가 무너진 게 당선되고 1년하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난 2013년 12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56%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5월 9일날 당선됐으니까 지금 문 정권은 앞으로도 지금 8개월 좀 지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 정권은 앞으로 4개월 뒤에 50%가 유지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속도라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이 비리비리해도 현재 문재인 정권보다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 앞에 남북 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금강산에서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고 마신령 스키장에는 정말로 공동훈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스키장을 완전히 초현대식으로 제재 압박 때문에 장비를 못 사들인 그곳을 고쳐주기로 했는가? 그리고 원산 갈마 비행장은 도대체 뭐 하려고 가는가? 지금 이번에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별별 소리가 다 있는 이 올림픽에 북한이 와서 설치는 대가로 도대체 뭘 해주기로 했는가? 얼마가 왔다 갔다 하기로 하는가? 또 지금 판문점에서 모든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전부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대화 전에 이미 한국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측이 제안했던 내용이 관철되는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정권이 북한한테 해주기로 했던 이야기들은 그 판문점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어딘가 비밀 접촉이 될 것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지 선양에서 만났는지 그 모든 것은 레바논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한 4월달 3월 말쯤 되면 정상회담 발표가 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한다 하고 2월쯤에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난다고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완전히 갖고 놀면서 평화 입장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가면요. 그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밀거래를 한 어떤 대가를 탄핵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지금 북한하고 도대체 누가 구멍을 파서 대화를 하는지 그게 현송월이 딱 오는 거 보면 답이 나와요. 왜? 현송월이가 와서 국정원이 저렇게 하고 접대하고 하는 걸 보면 현송월이가 내려갈 거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이요. 이미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딘가 비밀 접촉을 통해서 다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사키 단일팀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권은 남북 간의 밀거래를 지금 밝히지 않는다면 언젠가 적폐청산의 주요 항목으로 남북 간의 밀거래에 관한 모든 국정원 자료들이 샅샅이 뒤져지면서 여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통일부 직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부터 이 밀거래를 한 사람들이 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적폐청산을 다시 머지않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 앞에 다 고백하기 바랍니다.